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어린 나이에 외제차를 풀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승인 내는데 정말 고생했었던 고객이셨다며 전액 할부로 출고해 드렸다면서 이렇게 인증샷도 함께 찍어주고, 다른 99년생은 A5 차량 대금에 이전비 보험료까지 전액 할부로 구매해 갔다며 이렇게 자랑스럽게 인증샷을 찍어 올리기도 합니다. 96년생은 3개월 동안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와서는 시리즈를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97년생은 A6를 풀할부로 구매했는데 현재 상근으로 근무 중이라고도 합니다. 한 88년생 여성은 차량 대금과 이전비에 여유 자금까지 전액 할부로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신용등급 8등급의 연체 이력도 있어서 다른 업체에서 전부 부결이 되었는데 이렇게 폭스바겐 골프를 구매했다고 하네요. 현대판 노예계약이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요. 이런 풀할부 노예 짤들도 어느새 1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10여 년 전에는 기사도 노빠꾸로 쓰던 기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연정훈 한가인이 결혼할 때쯤 둘의 사진을 올리며 연정훈 내년엔 한가인 임신시켜야지 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최희섭이 아나운서 뒤에서 입맛을 다시는 듯한 사진을 올리면서 아 먹고 싶어 라는 제목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땐 추모객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는 사진을 함께 올리고는 저희들도 곧 갑니다 라는 제목을 붙이고, 일본의 AV 배우가 고추를 씹어먹는 사진을 올리면서 한 고추를 우적우적이라는 제목을 붙인 기자도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작품 품번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추노 대박 시청률에 춤추노 같은 용어를 쓰기도 하고, MC몽이 돌아왔다는 기사로 얼굴 없는 가수는 있어도 이빨 없는 가수는 처음이라는 노빠꾸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한 할머니가 투표에 나서는 모습을 찍어 올리며 이번이 마지막 투표일 것 같아 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노빠꾸 인생 살았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잠깐 노빠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거든요. 법이 정해진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됩니다. 365일 일요일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일을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제공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광고 끝입니다. 첫 번째는 노빠꾸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2021년 한 식당 리뷰로 별 반개를 주면서 위생부터 최악이라며 테이블 끈적거려서 물티슈로 닦았는데 저렇게 검은 게 묻어나온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사장님은 이 가격에 이 인건비에 깨끗하게 하려면 사람 또 써야 하는데 그냥 처먹으라는 욕쟁이 할머니 컨셉 드립을 시전합니다. 한 모텔에는 가지 마세요. 그냥 여인숙보다 별로입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소리인지 라며 혹시 성매매하는 듯해서 우리한테 예약 거부당해 퇴실당한 돼지 같은 여자분이 아닌지 라는 답변을 하고, 한 탕수육에서 맛있게 먹다가 중간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댓글이 달리자 사장님은 손님 죄송하지만 우리 가게는 위생 모자를 착용한다면서 혹시 손님한테서 나온 건 아닐까요? 니에미한테 먹여보시고 전화주세요 라는 답변을 남깁니다. 다른 의미의 노빠꾸도 있었는데 손님이 소스 좀 많이 뿌려 달랬더니 이렇게 피자 위로 소스를 거의 부어버리듯이 쏟아놓고 보내주신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깜짝 놀랐다며 소스 때문에 짜서 먹지도 못하겠다는 리뷰가 달리자 사장님은 죄송하다며 신경 써서 뿌려드렸는데 마음이 과했다면서 사과 답변을 남깁니다. 한 로제 찜닭집에선 당면만 너무 많다며 로제 맛이 잘 안 날 정도로 밍밍했다는 댓글이 달렸는데 사장님은 밑에 리뷰 함 쭉쭉 봐보라며 저 사람들이 입이 쓰레기일까? 입이 쓰레기일까? 잘 생각해 봐봐 라는 답변을 남겼고, 같은 집에서 시킨 로제 찜닭 고객은 느끼한 거 못 드시는 분이면 얼마 못 드실 것 같다며 까르보 같아서 밥이랑 먹기엔 저는 느끼했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사장님은 이 중생 웃자노 로제가 뭔지 이제야 알았구나 불쌍하다 뭐든 시키지 마시오 어딘지 아니까 라는 협박성 멘트까지 남깁니다. 또 다른 컨셉의 노빠꾸 사장님도 있었는데 닭도리탕에 게장 세트를 시킨 손님이 맛은 평타쳤지만 배달원 때문에 1점 드린다며 문 열자마자
전화 왜 안 받냐, 층수 왜 안 적었냐 타박질 하셨다며 보통 호수 보면 찾기가 쉬운데 2층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냐면서 또 혼날까봐 어떻게 시키냐며 마시고 먹어 기분 더러워서 먹다 체할 뻔했다는 리뷰를 남깁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배달간 찾아서 꼭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라며 거짓말 안하고 꼭 죽이겠다더니 목을 따서 인증샷을 올리겠다는 답변을 합니다. 어떤 고객은 서비스로 온 쿨피스에서 침전물이 발견되었다며 사진을 올렸는데요. 날짜 하루 남았는데 날짜를 모르고 마셨는데 안에 이런 게 있다며 속도 안 좋고 배에서 부글부글 끓고 먹다가 장파열되면 책임질 거냐는 리뷰를 남기면서 장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라고 합니다. 빡친 사장님은 요구르트 안 드셔보셨냐며 유산균 음료 밑에 침전물 다 있다면서 유산균 음료 유통기한 하루 남은 거 마셔서 장파열 될 것 같다고 의사한테 이야기하면 아마 정신과로 안내하실 것 같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 노래방 사장님 역시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몇 달이 되지 않아 흑화한 사장님은 어마어마한 욕설이 도배된 문구로 문을 당기라는 안내를 하였고, 화장실 역시 문 고쳐놓으면 부수고 문 고쳐놓으면 부수고 이제 안 고치련다 당기세요 라고 크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흡연은 1층 밖으로 나가서 하라며 제한구역이라고 스태프 올리라고 붙여놨는데 너네가 왜 들어가냐면서 가게 운영하기 주옥 같다면서 또 욕설 안내를 합니다. 다음은 고속버스에서 똥 싼 여자 썰입니다. 2021년 네이트판엔 고속버스에서 똥 쌌음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이 고2 땐가 영월 동강에서 래프팅 하다가 똥 마려워서 일부러 급류 코스에서 빠져서 똥 싼 이후로 2년 만에 오늘 고속버스에서 똥 쌌다며 글이 시작되는데요. 고등학생 졸업이라 기숙사방 정리하고 화순에서 여수행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길이었는데 버스 타기 전 먹은 새우깡이 갑자기 배에서 요동쳤다고 합니다. 하필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에서 여수행 막차라서 휴게소에도 안 서는 차였다고 하는데요. 워낙 똥을 자주 싸고 자주 마려운 편이라 곧잘 참곤 했는데 이번 수준은 고랩이었고 이건 잘하면 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발 휴게소에 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버스 기사는 휴게소는 개뿔 매몰차게 밟았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기사 아저씨한테 제발 휴게소 좀 세워달라고 말하려고 앞쪽으로 나왔는데 제일 앞자리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언니들 2명이 있어서 너무 창피할 것 같아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두 손 모아 이번 사태만 해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교회 열심히 댕기겠다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게 본인이 경찰인데 휴가 가는 도중 갑자기 사건이 생겨서 그러니 죄송하지만 휴게소에 세워달라고 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말하려고 엉덩이를 떼는 순간 완전히 쌀 것 같았고 그래서 침착하게 다시 앉아서 고비를 넘기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하필 마지막 휴게소인 섬진강 휴게소를 딱 지나갔다고 합니다. 개 절망감에 휩싸여 진짜 돌부처의 마음으로 참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마지막 신호가 왔다는데요. 제일 뒷좌석으로 가서 앞좌석에 시트 커버를 땅에 깔고서 창문 밖으로 확 던지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하려는데 기사가 하필이면 그걸 룸미러로 보고서 그거 왜 떼냐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소름 돋아서 다시 걸어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찰나 머리 위에 살포시 얹혀있는 모자를 발견하였고 제일 뒷좌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밑에 모자 깔고 진짜 0.1초 만에 터뜨리고 모자를 밖에 버렸다고 합니다. 뒤에 따라오던 흰색 소나타 3가 쌍라이트에 빵빵이를 갈기면서 버스를 쫓아갔고 IC 합류 지점에서 글쓴이가 탄 버스는 전용 차선으로 날아갔다고 하네요. 거기엔 소나타라는 분이 아빠랑 놀러가는 길인데 앞에 있던 버스에서 뭔가가 날라왔다며 버스 번호는 외워놨다는 글이 배플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벤틀리 묻은 아저씨입니다. 브라질의 한 백만장자인 치퀴노 스카르파는 2015년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원에 달하는 벤틀리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며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겠다는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삽까지 들고 인증샷을 찍었고 직접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땅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많은 브라질 국민들은 그에게 욕을 퍼붓고 벤틀리를 묻기로 한 날에도 역시 이를 중계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계가 시작되려고 할 때 첫 삽을 뜨다가 그는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며 벤틀리를 묻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기는 왜 땅에 묻어버리는가, 여러분의 장기를 묻지 말아라, 기증하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 노이즈 마케팅 이후 한 달 동안 브라질의 장기 기증은 약 30% 증가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노빠꾸가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